너무 재밌는 부분이고, 이 패티시즘에 관련해서는 연하 쌤이 듣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 놀이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장난감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인류학적 유래가 있을 텐데요.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삶을 분석한 뱀 의식이라는 책에 따르면은 모든 유아의 장난감은 교육용입니다. 인형은 교육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패티시즘에 가지고 중간에 인형도 잠깐 나오지만, 사람의 모습을 담은, 특히 사람 모습을 담은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영 개념 자체가 영이 먹고 자고 쉬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영의 인격화 이것도 좀 나오는데요, 14장에.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인형을 모시는 사당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인형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연하쌤이 이런 사진에 바다 빼고 그러니까 약간 연출을 해가지고 물건 자체가 있는 사진 이런 거를 지금 우리 다른 집에는 장난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대표로 이 설정을 장난감들이 마치 뭐 토이스토리처럼 토이스토리도 그러네요. 그래서 개들의 얼굴을 약간 클로즈업 한다든가 이런 사진 연구하셔가지고 애니미즘적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바다가 위험해. 우리 바다가 지금 바다가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개들이 바다를 주물럭거리는지도 몰라. 이런 아슬아슬한 이야기 이런 거 극화도 재밌을 것 같고 특히 딸랑이 이게 지금 교육용이라는 생각이 제가 언뜻 더 들면서 브라질 부족들이 사용한 마라칼 요것도 좀 찾아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로 연하쌤이 이렇게 사진을 좀 설정을 잘 하신 다음에 애니미즘? 뭐, 이렇게, 윤하쌤 이런 생각 어떠십니까? 장난감의 애니미즘? 아, 저도 애니미즘 처음 딱 들었을 때, 토이스토리가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요. 약간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토이스토리고, 막, 꿈에서도 그날 그 영화를 보고 꿈에서도 막, "헉, 얘네들이 막 내가 자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겠구나, 막 이런 꿈도 꾸고 막 상상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난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저 그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진. 재밌어가지고, 장난감을, 어, 이게 재밌어요, 장난감. 이 진짜 오늘은 카카가 많이 떠오르는 이상한 날이네요. 가장의 근심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단편집을, 연하쌤 보시면 그 단편집의 주인공이 장난감입니다. 오드라 데크라고 하는 장난감. 장난감의 기본적, 개념적 특징은 뭐냐면은 무목적성인 거죠. 장난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목적 없음에 대해서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장난감의 영성,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해서 장난감이 쉬실 때, 장난감이 활발하실 때, 뭐 이런 거를 약간 잘 모아 두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안목과 이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현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물건의 영성에 기현쌤 댁에 있는 많은 도구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장난감도 물론이고, 뒤에 너무 정리가 잘 되네. 안 되겠어, 그 집은. 여기 장난감 많습니다. 너무 정돈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약간 애들이 네, 바다가 이렇게 깨서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음, 그거를 사진 재밌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저 돈 주고 산 장난감이더라고 하더라도 라든지 뭐랄까 저 물, 되게 중요하다. 중고랑 물려받은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 어디 그, 다 묻혀 묻어있어, 영들이 엄청. 그런 무서운 짓을, 그러니까 돈으로 산 것이 위험하냐, 중고가 위험하냐,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내가 따져본다. 이런 두런두런 글도 동아 인류학이죠, 동아 인류학.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탐나네요, 그 테마는. 훔칠까 보다. 하지만 지금 바쁘니까 지금 훔칠 여가가 없네. 자, 기현쌤 어떠십니까? 이전에도 이야기 중에 그 인형 관련한 공포 이야기 많았거든요. 공포 이야기. 네네네.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인형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에 대해서, 그런 뭐 영화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연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재활용, 재활용하는 쓰레기, 이 어떤 멀쩡한 물건들 잘 주워왔거든요. 근데 찝찝한 게 있어요. 그래. 그런 느낌이, 그게 뭐 주워서라기보다는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어떤 느낌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집이 좁아서 주울 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또 이거 좋은 테마 같고 예를 들면 집 있지 않습니까? 인류학에서 많은 이 애니미즘이 있는 세계관에서 집은 그러니까 집 자체가 온갖 물건들의 종합 세트고 집이 걸어 다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315동 405호가 왜 걸어 다녀? 아니야, 걸어 다녀. 그 물건들의 영이 영역을 발휘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이미지의 시대니까 이거 잘 찍는 거를 하면은 애니비전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여기 웨어하우스에 사진전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느끼고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진진 선생님의 북드라망 연재글 마지막에 우리가 베어하우스 책상다리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애니즘적으로 각색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힘이 들어가고 힘을 깃드는 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패티시즘입니다. 패티시즘. 패티시즘에 관련해 가지고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물건 과대 집착이죠. 과대 집착. 주로 성적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발에 패티시가 있어. 아니, 발이 무슨 성기야? 근데 발만 보면 약간 쾌락을 느낀달까? 이렇게 그 쾌감을 느낀달까? 그리고 이상의 날개 이러면 돈의 패티시죠. 그 이상의 날개의 주인공이 돈을 가치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만집니다. 동전을 만지고 종이를 만지고 이런 게 약간 물체 자체를 보는 쾌락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타일러의 해석에 따르면은 영이 물건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되게 증폭시킨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이 특히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 영이 올 때 물건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영은 물체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저쪽으로 간 것 자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쪽에 돌아와야 되는데 경우 없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 물건에 들어올 때 위치를 잘 못 찾아가지고 나타나는 부작용이 병이다. 이렇게 돼서 이 챕터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거를 타일러는 되게 영이 위치 잘못 찾아가게 된 물건의 문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병을 고친다는 거는 물체에 들어간 영의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고 여기서 인간의 몸도 물체처럼 취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물체의 영을 빼고 집어넣을 때도 역시 물건을 쓰게 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물건이 중요해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여서 재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치유술로서의 패티시즘과 이런 부분? 그 아까 말했던 그 니그로의 추장이 네, 그 패티시즘을 만지면서 그것이 나에게 강인한 심장을 주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적을 당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뭐 강인한 심장을 준다 뭐 이런 말에서 여기서 그 젊은이들이 자기 무의식 속에서 약을 찾았다고 아, 하잖아요. 네, 예, 네, 예. 네. 그런 거랑 연결되면서 참 재미있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네, 네. 이 패티시즘 때문에 정말 아, 많이 선생님, 시어머니, 예, 저희가 왜 버리니?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뭐 중고 물건 가져오는 거 너무 아, 싫어하셨고 예, 네네네. 무조건 물건을 새로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고 물건이든 새 물건이든 일단 화장실을 거쳐야 돼요. 그거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현쌤도 이제 물건을 그 주워 오실 때 찝찝하시면 화장실에 며칠 뒀다가 쓰시면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인과가 없는 건데 어머니한테는 인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인과라는 것도 뭐 어머니 꿈자리가 안 좋다든지 네네.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인과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의 인과일 뿐인데 또 집안 전체의 인과가 되고 하니까 그런 네네네.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요거 선생님, 요 14장의 치유, 요거는 네. 그 선생님 연재 코너의 제목은? 저는 오지라퍼의 동화 안 돼, 일류학입니다. 안 돼. 안 이 돼요? 치유사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그래요? 네, 약사라는 포지션이 들어가야 돼.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칼라가, 어, 그러니까 약사 오지랖퍼지. 누구든 좀 이렇게 돌보고 싶고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꼭 그 큰 생각 없으셔도 하다가 이렇게 턴하자요. 이렇게 가서 이게 재미가 있는데, 요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시 이반일치의 망각의 감각 H2O인데, 여러분, 이반일치도 신청하시자요. 학교문 사회도 중요하고, 가을에 이반일치는 노동, 그래서 그림자 노동, 돌봄 노동, 요거를 연구를 하면서, 가을 금요일은 노동의 인류학입니다. 그래, 너무 인류학만 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으니까 편향됐다고. 그래서 약간 포장을 다르게 할 건데요.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상상력을 금요일, 목요일은 우리 무민도 보고, 우리 북부에 좀 갔다 온다. 북유럽, 스웨덴 이런데.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H2와 망각에 관해서 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화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석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화를 해야 돼서 영도 세수한다. 아, 이거 되게 글 쓰는 영도 목욕탕이 필요해. 아, 그래서 생가치로가 뭐 이런 목욕탕 잘 산다는 건 목욕탕 있는 거 좋은 집은 목욕탕이 있어야 돼. 탕이 있어야 된다. 샤워복지가 아니라 뭐 이런 게 생가치로네요. 그런 방식인데 그 정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정화 개념이 세척을 하거나 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기원이 아까 그 했던 레테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정화래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뭔가 우리가 정화되면 깨끗해져서 뭔가 이렇게 더러움을 벗겨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반일치의 신화 분석에서 이반일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두의 기억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진 기억을 벗는 건데 그게 뭐냐면 모두의 기억에 푹 잠겼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의 정화라고 하는 거를 이번 그 망각의 강이라는 그 챕터가 되게 짧고 책도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데요. 거기에 정화 개념은 내 고유함을 벗고 인류의 아니면 동식물 우주 자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걸 정화 개념을 쓰더라고요. 거기서 기인을 해가지고 물 옆에 간다는 게 정화된다는 건데 요거를 더 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오켄님 요거로 한 편 가시죠. 되게 그 시어머니의 화장실 요 사진도 되게 좋고 이 쓰는 자의 일상에서 사진을 찍는 게 좋죠. 근데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문제입니다. 일단 앞으로 정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돌아오면은 패티시즘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물건에 영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네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물건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물건 차원에 있는 내가 그러니까 도구가 되고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또 재밌는 생각이 드십니까?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패티시즘. 물건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물건 패티시가 있고 상품 패티시가 있는데 구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영이 소유하는 물건 아, 좋아, 좋아. 이런 면으로 구분 가자요. 이거는 유리쌤이 잡수시는 걸로. 여러분, 제가 머리도 좋고 기민하고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제가 낚아채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 낚아채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가 내 글로 육화되려면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좋은 씨앗은 우리의 공유 재산인데 이 한번 발화시켜 보시죠. 유리쌤 그게 좋네요. 일단 14장이 지금 이 애니메이션 책 전체에서 13, 14가 쓸게 되게 많은 장 같아 보여요. 요게 특히 옥현쌤 제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유리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애니미즘과 정의에서 요걸 입구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롯데백화점이 성소가 될 수 있는가? 백화점 가본 데가 롯데백화점이어서 그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신세계도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라든가. 그런데 상품에 영이 있을 수 있는가? 요것도 따져볼 수 있고, 요거 진짜로 인류학적 테마인데요. 왜 애니미즘과 패티시즘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상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품 세계에 살면은 영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상품은 추상화된 척도의 문제고 상품은 굳이 물건이 필요 없어요. 이거 느낌 좋으시죠? 영 개념을 만족시키려면 물체적이다. 물체의 동등성, 물건의 동등성, 그게 뭐 사물의 동등성을 본다. 우리의 그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게도 생명을 보게 하는 게 영 개념, 몸체가 필요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11장, 12장. 근데 상품은 따지고 보면 물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이면 된다지 않습니까? 그 가방이 의미 있는 게 100만 원이어서야 이렇게 이제 보통 상품론이죠. 그럼 그 가방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상품 세계는 애니미즘적인 게 어려운 게 거기도 돈의 영이 있는데 돈의 영은 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아니, 몸이 필요한데, 그게 100만 원인 게냐, 아니냐가 훨씬 더 그 문제가 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 가방이 1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이런 거가 이 물신의 패티시즘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물신화됐다고 하죠. 물건이 신이 됐다, 이렇게 초월적이 됐다. 근데 애니미즘은 구체적인 물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다가 빤 딸랑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아까 이제 유리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너무 아주 좋네. 아주 그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부분 같고 상품은 애니미즘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이유 아니면 애니미즘적이 된다면 바다가 물고 빨 때 뭐 이런 유리쌤 지금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그때 패티시의 집이라는 게 나왔는데 온갖 종류의 수천 수만 개의 그 잡동사니 쓸모없는 사소한 것들로 만들어진 그 집 안에서 주술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백인이 들여다보는데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그 소소한 뭐 돌멩이든 뭐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나름의 쓸모가 있고 지금 이 문제에는 누가 거기에 효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 갖고 있자 이런 거라면 그게 이제 하울이 잠자는 그 동굴 같은 방에 가득 네네. 차 있는 그 물건 좀 떠올랐고 네네. 그다음에 상품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뭘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걸로 가득 찬 곳에서 살고 있는 뭐 호더들의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둘은 또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을까? 네네네. 요게 14장의 제목을 제가 제 책에는 뭐 영혼 관리술, 건강한 삶, 치유, 영혼 관리 이렇게 정도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예를 들면 청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더 구별할 수 있겠네요. 물건을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사는데 혹시 볼까 봐. 이게 뭐지? 패티시즘인가? 근데 7만 원이라고 안 사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7만 원이 좋은 책이냐? 뭐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책으로 가득한 방에서 먹고 잔다는 게 그 저자와 저자가 쓴 생각과 기억과 이 완전히 뭐 그런 샤먼 이런 것도 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해서 일단 사고 보는 그게 좀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제가 무슨 긴자의 언니들에 대해서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언니들이 집에 가면은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가방을 이렇게 꽉 들고 있는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 뭐지, 영의 차원에서 저게 무슨 일인가, 좋은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건에 애니미즘적이 있다라고 볼 때 그 물건이 가진 고유함도 보게 되고 그 영성의 고유함도 보게 된다면은 상품을 일단 채워보자 하는 거에는 좀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유리쌤이 주신 얘가 좋네요. 얘가 좋고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미니멀리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뭐 애니미즘적으로 보면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미니멀리즘의 책을 제가 본 몇 권은 다 상품론이었어요. 이건 이 제품이 좋다? 결국은 그 책이 그러니까 제가 본 주부의 벗사, 일본 잡지 번역한 미니멀리즘이 유행했을 때 그 책들은 제가 본 책입니다. 더 좋은 책이 있겠죠. 근데 다 뭐 무지를 사라, 뭐 어디 가서 요거를 사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사라로 다 끝나가지고 일이 왜 이렇게 끝나냐.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결국은 작은 제품이 뭐냐. 이런 건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맥시멀리스트가 다 어떤 애니멀리즘 그러니까 영들의 활성화, 영들의 생기 이거를 보는 거는 이걸 따져볼 수 있겠네요. 혜수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막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고요. 네. 그냥 저는 물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쓸모가 있을까 봐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하다가 같은 자리에 다시 위치를 하고 그리고 항상 두려움이 이 물건을 버리면 분명히 내일이나 다음 주에 아, 내가 이거 왜 버렸지? 라는 그 후회를 할까 봐 못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질구레한 것들. 근데 물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들의 어느 정도 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그 물건들의 명칭에 이름도 붙이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펜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애니미즘적인 어떤 네. 형식들을 내가 이미 몸으로 실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신없다고 해서 요즘은 조금 이게 한계가 오니까 좀 줄이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미니멀리즘 또한 지금 현대 미니멀리즘이 분명히 상품을 또 사라. 그리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아, 그러네. 이 물건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부족한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고, 패티시가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뭔가가 끊긴 아까 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저는 지금 이 책이 되게 힘든 게, 단정적으로 전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정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있다라고 나 지금 나를 속여야 되는 건가? 있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믿는 걸로 사는 약간, 이게 종교의 영역인가? 라는 의심을 계속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 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 패티시라는 것도 약간 영의 영역이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저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1번. 지적 탐구 대상이다. 모든 책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 내가 완전히 이런 생각을 우리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해보자. 선생님이 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로,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실 때고, 글로 내 삶을 바꿔, 이것도 아니고, 공부 우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탐구를 해보자. 어떤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요 정도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생님은 그 작품 활동을 하시고 예술가이시니까, 내가 만드는 작품에 깃드는 영성, 이런 거는 선생님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되고, 내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나는 뭘 남기나,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이고, 내가 죽어도 내가 뭘 남기고 간다면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에 내 운명이 있구나. 아까 그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 사고가 우리에게, 그렇죠. 패티시 물건과 관계와, 그리고 특히 상품과 관련해서는 생각할 게 진짜 많고, 그러면 상품으로서는 영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건 이미 0이라기보다 화폐적 척도는 0이랑 정말 무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품에도 이게 핵심, 의뢰를 부여하면은 0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패티시즘 뒷부분에 물건에다 뭘 하잖아요. 이 샤먼들과 주술사들이. 그런 제의가 아무 의미 없는 거에 0이 들어가도록 장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좀 전에 그거가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아까 오케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물건이 우리 집에 오건 중고면 특히 화장실에 좀 오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물가에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달까?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제의적인 참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 하나 오더라 그래도 요 이름 붙이기에 대해서는 야생의 사고 6장 7장, 6장 7장이고 이 레비스트로스는 영개념 안 쓰지만 관계를 맺는 의뢰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이 그 책에 있고 그게 또 가을에 우리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의뢰를 내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는 삶은 좋지 않을까? 우리 집에 이마트 갔다 올 때마다 아니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빈 아틀리에 문 여시면서 다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나갈 때 다녀갔습니다 해. 그러니까 없지 않다 이러면 그 집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양식이 부여되는 세부의 스타일이 있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참 저는 물건 얘기를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외롭거나 고독하다거나 이게 사람 보고 떠올리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물건과도 좀 생각을 하면 사실 외롭기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물건과 함께 있고. 해숙쌤 이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방금, 그러면 그게 돈은, 그러니까, 그러면 물물 교환은 선생님, 네네. 완벽한 영의 교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상품이라는 것 가치보다 뭔가 누군가는 그 영빨이 들어가게 이렇게 열심히 네. 만들어가지고 네. 너의 것과 나의 것을 교환하는 시스템일 때는, 네. 어, 이, 이것의 지금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허점이 없었던 것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빈 구석, 지금은 돈으로 약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교환의 가치로서의 돈은 그럼 0이 없다면, 물물 교환이 됐을 때는 그냥 옛날에 과거에 물물 교환이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는 누군가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과 내가 갖고 그것을 뭐 잡기 위해서 내가 쏟았던 그런 희생들로 같이 교환이 되면서 네. 그 영의 가치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들로 뭐 완벽한 교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과 다른 그 영에 대한 인식들 뭐 네, 여기까지 네네. 뒤를 잇지 못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애니미즘의 윤리를 묻는다. 애니미즘에도 정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그 나루에서 저에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답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의가 있다. 정의는 옳은 거, 바른 거, 추구할 만한 선이 있다면 애니미즘적 사고에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건강한 거. 그게 제가 이 책의 13장, 14장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건강의 실제적 의미가 뭐냐면 영역의 증가입니다. 증가. 그게 이제 지금 학생 가신 걸로 해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1장을 가지고 푸는데요. 이걸 그냥 요거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김에 하자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14장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게 원래는 그 물건에 아무것도 없는데 혜수님 말씀 내가 갔어. 포장을 했어. 꾸몄어. 그다음에 막 생각을 했어. 그게 그 물건에 담기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럼 뭘 준 거냐면 이 물건에 정말 노래 가사네요. 나를 실어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집에는 그 사람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그 보통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받은 사람은 이게 되게 처치곤란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의 영이 오면 좋지만 별로 생각 없는 사람의 영이 오면 정말 문제잖아요. 이래서 인류학적으로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계시하는 거고 영을 그 집에 억지로 심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책이나 이렇게 분석이 있죠. 그게 마르셀모스의 증여론입니다. 근데 헬센을 설명에 따르면은 물건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도 애니미즘적으로 생각할 때 영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왜 오고 가야 되나? 오고 가면 오고 갈수록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영역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해숙쌤에게 2만 원짜리 스카프를 보냈습니다. 해숙쌤 딱 보시고 이거는 이 백화점 저 코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나도 그 백화점 저 코너에 있는 걸 사서 줘야지. 이러면 영역이 증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죠. 약간 영역의 증식이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면 잉여를 좀 남기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관계가 이어지고 요런 재밌는 분석도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오면은 부마사나 샤먼의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영역의 증식은 둘째치고 영이 잘못 들어가지고 고장난 경우잖아요. 고장이 나면은 샤먼이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탁 쳐가지고 그걸 이거 웃기시죠? 놀래가지고 빼내고. 근데 아픈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옥현쌤? 아픈 게 영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말처럼 그 관리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네. 뭐, 뭐 영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구마사나 뭐, 샤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 관리에 대한 얘기 같은. 그렇죠. 관리. 우리가 치료. 그다음에 아까 이 생각도 더 하고 싶은데, 맥시멀리즘, 미니멀리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 애니미즘에 따르면은, 이거 정말 신비롭죠. 돌아서면 치울 게 나온다는 게. 너무 세상에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돌아서면 치워야 된다. 이거 그러시죠? 왜 가만히 안 있어, 물건이. 그 다음에 옛날에 그거 되게 웃겼었는데, 애들 예방접종 마치는 그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첩을 제가 어디 병원에서 받았는데, 주의, 얘는 걸어 다니. 얘는 걸어 다니는데, 지가. 그래서 정말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 있으시죠?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는. 아니, 얘가 왜 내가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를 하고 싶지. 근데 물건이 지가 돌아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잡을 뿐이야, 늘. 이러니까 맥시멀리스트나 미니멀리스트도 내가 청소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니메이션적 관점에서 보면 저것들이 다 하고 저것들이 가는 길을 잠깐 내가 교통정리하고 다시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사물에 다 넘겨준다라고 할 때 모든 건 이마트 상품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애니미즘적 관점에서 그렇지 이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 유리쌤 어떠십니까?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영이 오고 갈수록 영역이 더 커진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로우면 네, 젊은이들이 길을 발견하듯이 약으로 약 얻기가 가능하지만 그게 해로운 영일 경우에는 대처를 해야 돼서 이제 네, 주술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치유 주술사들이 치료를 구성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고 네네. 정말 잘 짜더라고요. 이거를 다시 네네. 해결할 수 있게. 그 치유 구성하는 그 방식들이 다 재밌었어요.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의 샤먼이 여기는 돌놓고 여긴 깃털 놓을 때, 영들의 배치를 깨고 있어야, 아, 이게 빠지고, 넣고, 당구공 치듯이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먼은 만물의, 요게, 수렵의 헌터스 있잖아요. 사냥꾼이 그러니까 영 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사냥꾼이. 영을 빼가지고 고기만 가지고 와야 돼요. 영을 빼가지고 영까지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먹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영혼을 먹어야 될 때 그러니까 저걸 먹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영혼을 위치를 옮기는 걸로 사냥 뭐 샤먼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물을 만들 때는 영들의 복수적 영들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주술사 샤먼사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 패티시즘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설명이 많이 나오는 게 조상이 돕는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 이렇게 제물 이렇게 돼서 직접적으로 좀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저희 집도 이제 뭐 거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것도 다 원래는 영들이 들어가는 거를 보는 관계 속에서 나왔다 이러면 되게 제사상 같은 건 되게 고급한 영들의 배치였던 거죠. 물건들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셨던 물건을 놓는 거. 그러면 그 물건 좋아서 오기도 한다 하나 있고 그 물건에 들어온다 이런 다르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좋으니까 보러 온다. 그러면 물건 안 들어오는 거고 물건 자체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건 다 다르게 볼 수 있다. 기현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드는데요. 그, 아까 청소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물건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그,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인데, 전에 집에서 이사 나올 때, 집이라는 느낌보다, 이게 어떤 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이사 들어갈 때도 뭐 밥솥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재밌어. 나올 때 제가 짐 다 빼고 집에게 인사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그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고마운 느낌이었기도 했고, 그 집이 되게 셋을 키운 뭐 그런 집이었는데, 너무 고맙고 해서 막 인사를 막 너무 고맙다 막 하면서 막 약간 도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막 하고 나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눈 느낌으로 그런 그 이사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 선생님이 청소 얘기하실 때 청소가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건을 정리해서 이런 에너지라는 생각이 먼저 에너지 뭐 소비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얘네들이 다 도망가려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 애들을 네네. 제자리에 앉히는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힘들 수밖에 없게 들기도 하고 그런 아, 생각이 네. 그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청소가 힘든 이유를 그냥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가능한 설명. 들어요. 근데 애니미즘적으로 보면은 영들이 아까 이제 13장에 한 것처럼 투쟁도 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들어왔다 나오고 영들이 또 제법 바쁘지 않습니까? 그 나왔다 들어왔다 뭐 합쳐졌다 풀어졌다 이래서 그 아주 산만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힘들의 장에 내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 그 장 안에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중단 없이 벌어지는 영 관계에 이건데요. 내가 목적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네. 청소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질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들은 이게 선악을 몰라. 아까 13장 같으면 그냥 각자 자기 식대로 부딪혀 가는데 그 물건을 내가 배치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요거 억지를 쓰고 싶고 영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을 내 목적으로 부여하니까 힘에서
저쪽이 복수적이고 저쪽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목적은 되게 우리 집은 고3이 있어. 이러면 되게 그 추상적이고 단일한 목적이 힘장에 들어가니까 힘적으로도 밀린달까? 뭐 요렇고 그럼 돌아서는 또 나오고 뭐 요런 방식으로도 힘 관계에 있어서 요 추상적인 목적이 좀 밀린다. 그다음에 상콩을 가지고 청소하면 뭐 더 힘들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현쌤? 근데 아까 해주신 말씀 드릴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종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종교, 종교? 네네. 아까 혜수님이 종교적으로 어떤, 어, 믿음에 관해서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종교는 뭐 어떤 유일신,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믿는 그런 종교인데, 이 세계에서를 종교를 말할 수 있는, 지금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도 종교라면 그냥, 어, 종교를 말할 수, 종교라는 의미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는 맞지 않는 건지도 궁금해서 아, 다른 세계, 불연속적인 세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종교인지, 아, 종교, 그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큰 질문입니다. 아주 큰 질문이고, 일단 그 질문 자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이든 저런 질문이든 질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현쌤이 그렇게 뜨는 거를 중요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고. 근데 그 질문은 답하기 어려운 것이 종교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일단 해야 그 정의가 줄루 족에게 들어간 작동이 되느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책 전체는 종교 개념을 애니미즘이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그 뉘앙스가 애니미즘이 그냥 고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영들이 활발하다고 할 때 그 영이 도래에 갈 수 있고 오선민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영웅적 영인데 도를 믿어야 될지 오선민을 믿어야 될지는 선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나 힌두교 이렇게 종교가 완전히 의례가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사제가 계급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전체가 구축이 돼버린 시스템 안에는 바로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영이 그것에만 채워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모든 종교, 믿음, 어떠한 힘에 대한 깊은 신뢰,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나의 의지 이런 것은 애니미즘으로부터 온다. 때 특정 종교는 그걸 완전히 응고시킨 거예요. 믿어야 될 대상과 믿어야 될 가치와 믿어야 될 방식이. 그래서 종교 개념을 어떤 원인에 대한 인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믿음, 원인에 대한 믿는 방식이다라고 정의한다면은 애니미즘에서부터 온다. 그거는 좀, 뭐, 이렇게 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믿는다라는 태도를 종교적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믿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선택할 수 있느냐면 타일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편 세계에 있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조차도 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 영향받고 있다는 거를 다래끼 뭐 이런 예를 드는 거죠. 다래끼라는 거 독일에도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 흑마술 있지 않습니까? 내 다래끼 저 돌에 묻혀놨으니까 지나가다 아무나 걸려가지고 내 다리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그런 정도로 뿌리 깊게 있고 웬만한 물건에 대해서 아무리 돈 주고 사더라 그래도 약간 어려움이 느껴진 이런 것 자체가 종교성 이렇게 타일러는 보죠. 근데 디올백을 믿어 이렇게 가는 거는 완전히 그 물건에 바로 그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차원이고 그렇게 가고 그럼 기현 쌤 어떤 생각이?
그 종교가 그 선생님께서 애니메이션에서 온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책에서도 왜 뭐 영웅의 서사시도 그렇고 뭐 성경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애니미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합니다. 네. 요런 게 이제 크게는 만물에 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느껴보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울산 방구대 그 안각화에 가보면 지금 이게 그 안각화를 새긴 사람들의 마음에 좀 뭐가 있길래 돌에 밥도 안 먹고 돌을 새기고 있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에 일어난 걸 이해하는 걸 포착하기에 그 영 개념이 이제 의미가 있달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 오래된 나무가 쓰러질 때 우리 집 앞 나무가 아닌데도 미안하고 건물이 부서지는 걸 보는 것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집담한 건물 보면 미안하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게 계룡산 밑에 가면 많아요. 많다기보다 짓다 버려진 온천, 그 다음에 망해가는 온천. 이게 정말 뭘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를 무시할 수 없다면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런 걸 이제 이야기로 만들고 이러면 이제 동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제 연아쌤, 수정쌤 말씀 뭐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연아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종합을 하자면은. 그 아기들이 엄청 모든 거를 다 흩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책장에 있는 책도 막 다 빼고 이제 저기도 다 이제 막 이렇게 할 텐데 얘네는 영빨이 엄청 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애들이 네, 다 꺼내주는 느낌? 물건들을.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어, 이런 기술을 할 때 우리 바다가 호기심이 많아서라고 기술할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 가게를 따르면은 책도 연필도 애를 꼬시려고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아가 막 거기에 끌려다녀. 이렇게 기술을 할 때 연아야 너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라는 말을 나면 연아가 아니고 바다야. 그러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엄마가. 그리고 뭐 그런 분이 많으잖아요. 왠지 부엌에 가면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프라이팬이 나를 불러. 저 같으면 절대 하지 않죠. 그 영에 대해서 소통이 단절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도 많은 것들이 나를, 뭐 이런 거 재밌고. 수영생 오늘 어떠십니까? 몇 번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물체적 존재랑 네네. 그 상품이랑의 그 차이가 들을 때는 알겠는데 이게 가만히 앉아 생각해봐도 아,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상품, 물론 상품 재테크도 하니까요. 영이 증식을 안 하는 건 아니네요. 뭐, 중군데 돈이 더 올라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있죠. 아니, 물건인데 뭐 예술품이라든지, 누가, 이게 어떤 물건이 영이 올라가냐면, 그 축구 선수가 한번 입었어. 이런 게 돈이 올라가지 않나요? 제가 쓴다고 그 옷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뭐 요런 게 가지고 영역이 상품도 증식한다. 요런 예도 가능하지만 상품은 정의가 화폐로 측정된 것입니다. 상품은 일단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상품은 가격이 붙어진 겁니다. 상품은 기본 개념적으로 영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갈까요, 그냥? 그런데 영은 어디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에는 영이 없는데 영은 어디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역으로 영이 깃들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그러면 정리를 해나가 볼까요? 그래서 그림자 이게 가을에 이반 일리치가 젠더라는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노동은 그 자체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걔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후속 액션이 그걸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품은 아무리 많이 사도 영과 관계, 그러니까 애니미즘적으로 그 안에 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관계를 맺으면 생명력이 커져. 그런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아프기도 해. 근데 상품과 관계를 맺으면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개념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볼까요? 여기까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코너 제목이 이제 오늘 아무튼 그 주술사의 동화를 이것도 괜찮고 뭐 샤먼 뭐 아니면 그 무슨 검은 사제의 뭐 이렇게 약간 좀 그 약사랄까 이런 의사보다도 더 세게 쓰는 거죠. 약사니까 이렇게 그 식물,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다루는 의사는 좀 진단하고 뭐 이런 거 같고, 전 약사 이거 좋은데요. 요의 동화 읽기와, 그 다음에 유리쌤의 제목은, 선생님, 바람의 동화 읽기 추천해 네. 주신, 바람의 동화 읽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행동도 좋고. 행련홍이란 말을 만들고 기뻤는데, 근데 근데 뭐 좀 너무 이상한. 이게 개념적으로 충돌하네요. 농부는 땅을 지켜야 되는데, 행렬은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뭐 가공하기 나름이니까요. 일단 가자요. 근데 바람 말고 바람씨도 괜찮고 바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인격적 명칭을 붙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바람 바람돌이. 바람, 바람 농부 바람 바람 요거 바람에 바람씨 바람 아주머니 바람 뭐 요거 약간 뭐 하나만 더 있어가지고 약간 사람인 듯한 뭐 이런 거 해서 그 바람을 밀자요. 그 다음에 그 수정쌤은 크리스탈에 설마 전 깔깔마녀로 해보려고. 마녀가 깔깔거리네요. 마녀 깔깔 정말 수정쌤 분위기랑 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르게. 아 마녀 좋아요, 가자요. 자, 그렇게 가고. 우리 바다 어머니는 제가 그러니까 입이 큰, 뭐, 이렇게 약간 엄마인데, 앞에 많은 보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하나를 그냥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좋고. 기현쌤은 가가멜로 가나요? 연금술? 다음학기 안 한다는 소문도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기현쌤은 생각을 더 해보신다? 네, 선생님,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 오늘 가감을, 너무 제시해주셔서 네네, 가감을, 준비한 사람은 저도 한국지 연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냥 저는 달림의 동화 읽기 좋잖아요. 달림. 달림은 스님, 해님, 다음으로 님자 붙어간 것 중에 부담 없고 좋네요. 달림. 달림의 동화 읽기. 이래가지고, 그때 왜 지만지에서 나온 북구 설화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족의 시나 이게 책이 되게 얇아가지고,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고 소개하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수정쌤에게 받도록 하고, 다음 주는, 15, 16장입니다. 재밌을 거고, 중간에 정리를 연하쌤 방식, 그리고 뭐, 유리쌤, 혜수쌤 방식, 혜숙쌤의 제목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선생님. 그냥 네네네. 뭐, 네, 네네. 네, 다음 주까지 만들어가고, 다음 네. 주 홈페이지가 게시가 되면은 차례차례로 이제 자기의 뭐를 써보자 이런 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네. 만나. 네이버 검색창에